우리 우파 보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묻어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양평 고속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기에 예타 통과된 후에 노선 이거 바뀐 적 없다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아니 수두룩하기만 하고 오히려 다 대부분 바뀌었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타를 굉장히 공무원 시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경험도 있고 압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 제기를 누가 가장 먼저 했죠?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 그 전주에서 당원 교육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투기할 목적으로 땅을 산 그곳으로 예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어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해줬다. 예전에 대통령들도 물론 뒤에서 뭐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제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투기, 그 다음에 부당 이득을 줬냐, 그 다음에 노선을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전혀 논의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막 바꾸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일단 투기. 근데 투기라는 거는 그 정보를 알고 미리 사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땅이 선산이거나 오랫동안 살았던,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정보를 얻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기적 목적의 땅이 아니라는 건 이미 이제 드러났죠. 두 번째, 부당이득. 문제를 제기를 하려면은 이제 결국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종점, 이 종점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닌데, 종점이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 IC로 알았겠죠. 근데, 차량 진출입이 자유스러운 IC, 나들목이 아니고, 딱 보니까 이 분기점, 즉,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제시인 거죠. 제시는 절대 땅값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땅값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당이득, 땅 가격 상승은 없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해찬 총리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연기 IC를 해서 지금 본인이 산 땅이 지금 4배나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제대로 조사해봐야 되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또 양평고속도로에서도 이 강화 IC가 생기는 땅 부근에 있는 김부겸 총리의 집이 더 지금 땅값이 오르는 거죠. 또 양평군수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부당이득은 그럼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세 번째, 노선 바뀌는 건데, 이제 그 정부에서 대형 사업,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300억,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는 예타라고 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습니다. 99년도부터 제도가 생겼고 이 예타를 맡고 있는 기관은 2개입니다. R&D 쪽은 키스테이프라는 기관이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SOC 같은 경우는 이제 KDI가 맡습니다. 이것은 도로 SOC이기 때문에 KDI에서 지금 이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예타에서 보는 건 뭐냐? 예타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보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C 분석입니다. BC 분석, 즉 Benefit Ratio Cost입니다. 분모가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가 베니핏이 되는 겁니다. 코스트는 당연히 이제 건설 비용이 될 거고, 분자에 해당되는 베니핏은 이 도로를 만들면서 얼마나 이 베니핏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의 편익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교통이 이 도로를 이제 활용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BC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에서 AHP 분석이라고 합니다. AHP 분석.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BC 분석만 하면은 비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인구도 작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정형적 요소인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어떤 주민들 얼마나 이제 원하는지 이런 요소를 정책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이제 AHP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타당성 심사를 거칩니다. 타당성 심사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 노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좋은지 이 도로는 어떤 재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영향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이제 기본 설계를 반영하게 돼서 이제 도로를 만드는 이제 일련의 이제 흐름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예. 자, 여기서 예타가 확정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혀 그동안 네. 논의되지 않았던 노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예타가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생기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쟁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도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99년 예타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타 통과된 게 24개입니다. 네. 24개 중에 시점과 종점이 바뀐 도로가 14개입니다. 14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사례가 거의 없다. 이게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또 뭐냐면은, 근데 이 양평고속도로는 도로가 55%나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물론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뭐 55%가 다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55% 바뀌는 것보다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바뀐 것 중에 55% 이상 바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사례가 없다. 이것도 논리가 지금 절대 맞지 않는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전에는 전혀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억지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논의가 이 양평고속도로는 2007년도부터 논의가 됐었고, 네. 또 그때는 이제 민자로서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됐습니다만은, 논의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2월 달에 네. 양평군이 2030 양평 기본 계획이라는데 현재 대안으로 네. 수정화된 그것이 이미 있고, 네. 또 정병국 의원, 우리 당의 오선 그 지역에 사신 분이 벌써 2016년도, 17년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들의 그 지역위원장과 또 군수가 이미 예타 통과된 안은 IC가 있기 때문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노선 변경을 벌써 주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타당성 심사하는 회사, 이제 용역하는 회사가 2022년 네. 1월달에 공모 들어가서 3월달에 선정이 돼서 그 회사들이 결국은 3달 동안 작업을 해서 몇 가지 안을 보고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 실무진한테.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걸로 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의 결과물을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실무진에서 이런 안이 있다, 이런 안이 있다, 이런 안이 있다고 지금 원희룡 장관한테 보고를 한 그런 어떤 단계인데, 이 보고를 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서 이렇게 예타 통과된 도로를 이렇게 막 바꿔버렸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국정을
발목을 잡아도 너무너무 지금 심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성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운 어떤 공격의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찾다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종점에 있는 땅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해찬 뭐 일가의 손산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조용히 문어게 또 뭐 얘기를 안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2017년 그 양평의 이런 지역신문에 이런 또 대한 노선 네. 여기 나온 것도 네. 있고 거기 댓글을 보니까 당연히 그 이란 지금 이제 뭐 원안이라 나오는 것은 서울 사람들 위한 거다. 우리 양평 국민들은 저 대안을 원한다. 라는 이 의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민주당이 어쩜 이 양평 국민들의 수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활용하는구나. 좀 이걸 느끼면서 좀 네.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아니 이제는 뭐 또 이제 논점을 바꿔서 야당이면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자기들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논리가 점점 이제 네. 아니니까 자 야당이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두 가지가 잘못됐죠.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려면 좀 팩트 확인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가 아니고 JC인데도 과연 이렇게 땅값이 이렇게 오를 거냐? 제가 봤을 때는 RC, JC 구별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거 김건희 땅 있네 이렇게 네. 완전히 해서 막 공개를 했을 거예요. 대박이라고만 네. 해서 자기들끼리 네. 했을 거예요. 자, 팩트 체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러면 네. 최소한 그런 공격에 대한 사과라도 좀 하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줄리 의혹이라든지 또 그 빈곤 풀어나라는 등 도이치모터스라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허위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사실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어요. 그 보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게 우리 우파 보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묻어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광우병 때도 그렇고 사드 때도 그렇고 이런 걸 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지나가고 이제 없는 것처럼 이게 돼버리니까 자꾸 저는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혹시나 지금 방류 관련돼서 하는 단체들이나 광우병 단체들은 그 단체가 그 단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우파 보수에서도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따끔하게 좀 혼내야 된다. 그렇게 좀 싶고. 그래서 저는, 사드 문제,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에 얼마나 정말 무리하게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 네.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내쫓고, 또 KBS 강경 이사 김밥 그런 걸 카드 쓰다고 탈탈 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TV조선 문 닫게 하려고 이 종편 심사할 때 점수 조작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TV조선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했지만 나머지 사항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제 호성준 의원님과 이런 그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